안녕하십니까. 저는 잠깐 기대도 될까요? 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 모여 계십니다. 아버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누군가 보든 보지 않는 자리에서든 항상 뭔가 애쓰고 했던 모든 거 하나님 다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없는 행복과 기쁨으로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시간에 하나님이 해야 될 말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우리 권호교 담임 목사님 목소리 들으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다 느껴져서 사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이고 정말 다 좋은 분들이라고 아까 저희 허진성 대표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귀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트 없이 인사는 못 드리는 걸로. 네. 다들 벌써 사랑에 빠져버리셨어요. 오늘은 혹시 여러분 뒤로 이거 보이나요? 예, 이 여자를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살이 한 8kg 넘게 쪄버려가지고 빠지질 않네요. 포샵 선생님이 만져주시고. 하여튼 오늘 전데요. 그래도 소개는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초반부에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랑 관련된 쪽의 이야기랑 좀 섞어서 이야기하려 하거든요. 일단 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하게 되겠지만 저의 과거의 아픔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화효과라고 하는 애칭이 하나 생겼어요. 그 주화효과가 제가 2010년도부터 계속해서 컨설팅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3년도에 요새 강아지 훈련으로 되게 유명한 분 아세요? 예, 제 너무 유명해지셔서 지금 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분의 와이프분이 저한테 붙여준 애칭이 한 달 만에 제가 거기 가서 파견처럼 2011년도부터 함께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13년도에 제가 거기 파견처럼 갔다가 뭔가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도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거기서 기도 많이 했어요. 문 붙잡고 그러면서 매출이 바로 단기간에 30배가 뛰어버렸다고 주화효과라고 애칭을 붙여줘서 그때부터 주화효과라고 하는 애칭을 얻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되게 자신 있어요. 저 때랑 몸매가 이제 똑같거든요. 근데 저게 고객이 비싸요라고 할 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대부분 뭐 자영업 하는 분이거나 비즈니스 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듣게 되는 이야기가 다 비싸요라고 하는 얘기, 생각해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대화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대부분 비싸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하게 될까요? 안 비싸다고. 써보시면 아는데 안 비싸다고. 자, 그러면 고객이 느끼기에는 그렇다고 느낄까요? 아, 이제 집에 가야겠다 할까요?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안전지대와 위험지대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아, 뭔가 자꾸 팔려고 하네 하면 안전지대인 거, 아예 위험지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도하게 해주고 그분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우리가 느끼게 해주려면 위험지대가 아니라 안전지대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대부분 아, 비싸지 않다. 아, 비싸게 느끼셨군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말을 잘하려면요 단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가 우리한테 아, 오해 갖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하니까 어때요?
오해가 돼요. 저 실례지만 부담 갖지 말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때요? 부담스럽네요.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 아니라요. 기분 나쁘죠? 외람된 말씀인데요. 외람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걸 하지 말자고 했지만 쉽게 말해 우리가 오렌지 떠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레몬 떠올리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그 시큼한, 그 새콤한 맛 떠올리지 마세요, 절대로.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침이 고였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안 하려고 해도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바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어를 저렴이란 단어로 바꾸라 그랬어요. 저렴하지 않게 느끼셨군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접속어가 아주 중요한데 이 말 때문에 저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저 여자 분명히 중국 여자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접속어가 저게 맞냐.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는 저렴하지 않게 느끼셨군요. 근데요, 요거 쓰신 분은 저렴하대요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다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 그리고라고 쓰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뭔 차이야? 해봐야 뭐 한 글자 차이인데 뭐가 크게 차이가 있겠어 싶은데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성격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안전지대, 위험지대? 위험지대. 근데 만약에 집사님 정말 성격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안전지대, 위험지대? 안전지대. 왜 이렇게 모르시는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와 그리고 이 접속어 하나로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버리는 거예요. 방어벽이 올라와 버리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뒤에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뭐 우리 특히 제가 할 수 있다면 저는 전도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전도하는 걸 참 기뻐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여러분 만약에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맨날 자기네만 옳다 그래? 자, 그랬어요. 그럼 그때 그거 안 가보셔서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요 하면 안전지대, 위험지대? 위험지대.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자기네만 거기 하지, 자기네만 좋다 그래?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그분들 얼굴에 되게 기쁨이 많다는 생각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기뻐 보일까요? 뭐죠? 접속어가 그리고가 되면 당신도 인정해주고 수용하다음에 내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단어가 그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옆에 그 신사임당님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어요. 저게 200만 뷰, 저게 100 한 몇만 뷰 나왔어요. 저것도 간증인데 어쨌든 저기서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냐하면 같은 말들을 하면 사람들은 그 왜냐하면 뒤에 되게 합리적인 이유가 올 거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공항에서.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티켓팅 해도 될까요? 그리고 막 열심히 이유를 얘기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부류한테는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티켓팅 해도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안 오더라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걸 알았냐면 왜냐하면 뒤엔 뭐가 온다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게 알고서 보면 오히려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습니다. 오늘 거기서 했던 말이 첫 번째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번 현재 생각을 인정해주기. 그리고 두 번째 수용하며 합리화하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유도 제한하기. 이 말의 순서였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접속어나 말 같은 것만 바뀌어도 달라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떤 걸 판다면 뭘 판다고 해볼까? 저 하나만 뭐 팔게 해주세요. 저 좀 내려가도 될까요?
여러분 뭔가 주변에서 뭐 파는 거 뭐 있죠? 아이템? 화장품. 오케이, 좋아요. 자, 제가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근데 화장품을 팔 때 만약에 제가 이 단어를 넣고 안 넣고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 업종 특성상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 정말 많이 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좋은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라고 해서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뭔가 더 몰입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얘기 빼고 할게요. 제가 피부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뵙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특징이 피부 좋은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제 업종 특성상에 들어감과 안 들어감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더 전문가적인 느낌 옆으로 전달해 주세요. 더 전문가적인 느낌을 주나요, 여러분? 5글자만으로. 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자동차 파시는 분이 진짜 한 달에 빵대 팔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자기 표현으로 백차 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할 때 이분이 뭔가 많이 바꾸고 나니까 제일 많이 팔 때 한 달에 24대를 파는 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때 뭔가 바디랭귀지부터 이런 걸 많이 바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5글자만으로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까?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아시다시피 연비는 이 아이가 진짜 최고잖아요. 자, 이거랑 연비는 이 아이가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연비가 더 좋아 보여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아시다시피 하는 순간 몰랐어도 알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뭔가 안다는 걸 전제로 하면 예,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것도 또 다르다요, 여러분. 한 글자로도 또 달라져요. 이런 거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제로 어떤 분이 벨리댄스 강사님이셨는데 제가 벨리댄스 강의만 15년째인 거 아시나요? 그럼 뭐라고 하고 싶어요? 모르는데요? 제가 벨리댄스만 15년째인 거 아시지요? 몰랐어도 어떻게 되죠? 안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죠? 아시나요와 아시지요가 한 글자 차이인데 안다는 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수용력이 더 높습니다. 그렇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다못해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었는데 제가 사실 예전에 다니다가 조금 그 안에서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가셔야죠. 자, 그럼 여러분 안전지대, 위험지대? 위험지대.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다니다가 트러블 때문에 지금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나게 됐나 봐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한번 제가 저 진짜 놀라운 거 얘기해 드릴까요? 벌써 지금 여러분 놀랄 준비 다 하셨죠? 근데 저 아직 놀라운 얘기를 뭐 해야 될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면 뭔데요? 이래요. 애기들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재밌지? 막 이렇게. 선생님 진짜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제가 안 어울리지만 전공이 유아교육입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귓속말 이렇게 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선생님 진짜 재밌는 거 말해줄까? 뭔데요? 그러면 정말 많이 웃어.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좋아하는 게 재밌게도 놀랍게도 요 뒤에는 다들 내 말대로 따라와서 놀랄 준비들을 하더라. 재미있을 준비를 하더라.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재밌게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재밌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재밌는 말이 있는 걸까요? 훌륭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재밌는 말이 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된 뭐 안무개입니다. 이러고 들어갔어요. 자, 이분의 자기소개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저 장가 갔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시지 않겠지만 공교롭게도 저희 와이프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진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야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 라고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재밌는 말이 있는 거더라. 그거를 그대로 내가 흡수해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들려준다면 애들이 너무 좋아할 수 있겠더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말을 잘하려면 단어에 집중해야 한다. 한번 제가 그거에 맞는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분 아시죠? 예, 잡스. 많이 잡스. 네, 이분이 처음에 혹시 이 중에 영어 좀 잘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부럽고 아니라고 하면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때 제가 자막을 넣진 못했는데 뉘앙스를 한번 봐볼게요.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Kick off 2010 by introducing a truly magical, wonderful, pretty amazing, better, bigger, far better, amazing, great, amazing, bigger, incredible, larger, best, great, far better, awesome, the best magical and revolutionary product today. And we call it the iPad. 자, 그러고 아이패드를 소개합니다. And what this device does is extraordinary. Simple, phenomenal. Simple, phenomenal. Phenomenal, unbelievably great. Way better than a laptop. Awesome, far better. Gorgeous, so easily. Simple, great, excited, wonderful. Cool, great, simple. Great, very nice, great, gorgeous. Incredible, 영어 잘 awesome. 몰라도 막 very nice 막 계속 보이죠? Super responsive, great. super precise. Wonderful, terrific. Incredible, great, 왜 스티브 잡스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단어를 나열하는 걸까? Of what the iPad can do. It's a dream to type on. Scott? 그리고 직원분을 또 한번 초청했는데 전 스티브 잡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Tremendous, great, incredible, great, incredible, 반복하죠. amazing Great, success. success. Thank you, Scott. Isn't it awesome? Great, nice, 놀랍지 terrific, 않나요? simple. Great, terrific, great, exciting, magnificent. Phil? Thank you.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really exciting, amazing, beautiful, amazing, beautiful, amazing, beautiful, amazingly remarkable, beautiful, gorgeous, great, great, easy, beautiful, easy, great, beautiful, great, beautiful, really amazing, beautiful, beautiful, amazing, beautiful, beautiful, incredible. Thank you. Thank you, Phil. 자, 여기까지만 봐볼게요.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여기다가 번역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떤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냐면 멋지고 놀랍고 더 좋고 훨씬 뛰어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훌륭하게 거대하고 막 이러면서 끝내주고 이런 단어들을 계속 나열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렇게 물어요. 끝내주지 않나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게요? 아, 뭔가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직 그렇게 자신 있진 않습니다. 되게 많이 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거를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온 거 중에는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아이패드. 여러분 살 것 같아요? 안 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단어에 집중을 했나 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정말 뭔가를 잘 판매하는 분 혹은 이따가 제가 정치인의 어떤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은 말을 계속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 잘하고 싶으세요? 제가 말을 잘한다고 하면 이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흑인 최초로 대통령 된 남자 누구죠? 예, 오바마 대통령. 사람들한테 되게 사랑 많이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오바마의 말을 좋아했을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영상 한번 뜯어봐 읽어봐 볼게요. Hello, Chicago.
It's good to be home. 집에 오니 좋군요. Tonight, 오늘 밤은 Tonight 제가 it's my 여러분들께 turn to say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 every 차례입니다. day I have learned 저는 from 매일 you. 여러분들께 배웠습니다. You made me a better president. 여러분들이 저를 더 좋은 대통령으로 made me a better 만들었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4년 더, 4년 더. Where I learned that change only happens when ordinary people get involved and they get engaged and they come together. 오바마는 참 하나로 만드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변화는 함께 뭉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 여전히 변화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봉사한 것은 제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시민으로서 제 삶의 남은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능력이 아니라 변화를 이뤄내는 여러분의 능력을 말입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해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과연 오바마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한다고 얘기하게 됐을까요? 자, 두 분씩 짝 한 번만 지어주시겠어요? 빠르게. 앞뒤로 짜셔도 좋으니까. 오바마를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는 이건 것 같다. 자, 한번 드려볼게요. 갑니다. 1분. 레디 고! 자, 박수 3번 시작.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제 짝꿍이 아마 맞춘 것 같아요. 자, 어땠어요? 뭐가 있었죠? 왜 오바마가 말을 잘한다고 할까요? 일단 인정의 말을 잘하고요. 또 뭐가 있었죠? 어떤 말이 생각나세요? 우리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또 뭐가 있었죠? 말이 짧았대요. 여러분, 말은 무조건 짧게. 문장의 길이가 짧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이런 대답 잘 안 나와요. 멋지다. 짝꿍분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예, 전달력이 좋았다는 말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 좋습니다. 또 어떤 게 있었죠? 타인에게 공을 돌렸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역시 다르네요. 그레이드가 너무 다르시네요. 바로 이런 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페이싱이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맞는 말로 여겨지는 모든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해요? 아니면 맞았다고 해요? 저 지금 약간 살짝 더운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틀렸어요. 덥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그죠? 제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옆에 짝꿍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분의 페이싱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상이 어떻게 이렇게 좋으세요? 웃는 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뭔가 특징 하나 찾아서 얘기해 주세요.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제가 본 중에 오늘 제일 많이 웃으셨어요. 바로 요것처럼 누군가의 그분에게 듣고 싶은 말을 해드리는 것도 페이싱이고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은 누구다. 그리고 해가 뜨면 밤에는 해가 진다. 이런 것들 다 사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다 페이싱이고요. 근데 이게 나열되면 뭐가 좋냐면요. 맞는 말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이 말도 맞는 말이라고 여길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바마가 예전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선거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국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해야만 합니다. 막 이런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대통령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말 듣다 보니까 오바마가 왠지 돼야 될 것 같죠? 왜요? 하나로 만드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어야 된대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당선이 됐는데 오바마가 뭐라고 애칭이 생겼냐면 변화의 상징이라고 착 하고 떠올랐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변화한 거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말이 상대방한테 나를 각인시키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 있죠. 진짜 감사해. 왜 이렇게 감사하나 모르겠어. 오늘 너무너무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요? 감사한 분. 근데 제가 제 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너무 금방 좋아졌던 이유가 신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손님들 만나서 결국 내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거 맞죠? 우리는 말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실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4대째 신앙인 거예요. 4대째 신앙인데 입을 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제가 8살 때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왕따 당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요 한글을 못 배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전기공사를 못 봐가지고요 하면서 말 여시면 모든 말들이 다 뭐였게요? 예. 그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 그때 그렇게 아팠어요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계속 아팠어요. 나 그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감독님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 배역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 밝고 긍정적인 배역 주세요 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하게 될 거죠?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도 모르게 진짜 행복하다 이러면 바로 여러분 그럼 바로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할까? 컷! 그러니 결국 뭐냐면 내가 생각한 거가 그대로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분한테 일단 트레이닝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오늘 하늘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 다 제가 나누는데 그분이 감사가 넘치는 걸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또 얼굴에 드러날 거고 그게 손님을 대할 때도 나타날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결국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페이싱이구나.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그 다음 제가 리드하는 말을 넣은 게 리딩이라고 하는 거였는데 단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영상은 제가 말로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회의하다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회의하다가 나랑 대립되는 얘기가 나올 때 있지 않아요? 있죠? 그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오바마한테 와서 우리는 지금 이민개혁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발표하고 있는 중에 누군가가 저쪽에서 일어나서 막 외치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누가 일어나서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의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여러분을 반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은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 좀 끌어내 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결국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수용해 주는 말이죠. 막 아까 같이 막 이렇게 화내던 분이 갑자기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자, 옆에 짝꿍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사랑이 많은 조직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말의 모든 방향을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순신이 그 시대에 갔는데 이순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는 뭐죠? 훌륭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싸우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딱 한 단어 바꿨어요. 뭐요? 아직과 겨우.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 생각보다 신경 안 쓰는데 이 말이 사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사람의 그 동기부여를 없애버리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좋아하면 신뢰합니다. 여러분 좋아하게 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게 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저는 그 끝에 이제 예를 들어 있는 것이 그동안 트레이닝 해왔던 게 매출이라면 여러분 이거를 말이 바뀌면 전도도 잘 되고요. 말이 바뀌면 가족끼리 관계도 좋아지고요. 말이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지더라고요. 믿으시죠? 이게 결국 끝에 뭐를 바꾸고 싶으냐의 문제지 결국 그러려면 좋아하게 하는 게 먼저더라고요. 좋아하면 신뢰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디랭귀지 얘기했잖아요. 혹시 이 중에 초등학생 담당하시는 분들 선생님들 계세요? 자, 저 유아교육이었잖아요. 애들이 너무 지금도 좀 조카들, 좀 나이 좀 어린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정신수준이 저랑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걸 좋아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런 거 하거든요. 선생님하고 인사해야지. 엄청 좋아하면서 뛰어와요. 아, 웃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웃긴 제스처가 있고 친구들한테 마음을 열게 하는 바디랭귀지들이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중에요, 여러분, 요것도 있어요. 아주 가볍게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고, 내가 너한테 호감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 완전 간단한데 한번 보실래요? 이걸 누가 제일 많이 쓰냐 봤더니 카사노바 오빠의 아들이 많이 쓴대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갈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랑 두 번째 레디 거 한 번만 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누가 더 여러분 수용도가 높았죠? 그래서 만약에 길 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여러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이러고 지나간다면 조금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날 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왜 당신이 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진정성 있게 들어주는 것 같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몰랐는데요. 그게 눈썹이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자, 그때 제가 아, 그러셨군요. 진짜 힘드셨겠네요. 이거랑 두 번째, 아, 그러셨군요. 진짜 힘드셨겠어요. 자,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랬어요. 아, 그렇구나. 자, 옆에 짝꿍한테 눈썹 움직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더 사랑에 빠져버리셨어. 자, 제가 아까 전공이 어디라 그랬어요? 유아교육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제 스스로 다짐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아시죠? 제가 제 수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온 거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야기하면 가끔 제가 막 울컥울컥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면 놀라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전공이 유아교육인데 아이들을 7살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어느 날 제가 그거 전에 실습할 때 주임 선생님 반을 맡게 됐었어요. 보러 갔었어요. 참관하러, 도와드리러 한 달 동안.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뛰어옵니다. 선생님! 누가 나 때렸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가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들끼리 가서 해결해 이러더라고요. 제가 바쁘셨어요. 그때 뭔가 서류 하시느라 바쁘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만들기나 피아노나 이런 거 전혀 못하는 선생님이어도 딱 하나는 해야지. 사랑 주고 관심 주는 선생님. 그래서 그거 하나, 왜냐면 나 딴 거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해야지 했던 게 매일 아침에 이제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맨날 약속이 있었어요. 선생님하고 인사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6살 그 친구가 제 친구였고 제가 7살을 맡았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오면 선생님하고 인사해야지 하니까 얘가 막 쭈삣쭈삣하면서 와요. 처음에는. 근데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니까 저기서부터 뛰어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들 그냥 팍 하고 안기는 거 아세요? 그거 아파요. 내가 그래 선생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이랬었어요.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제가 다른 건 다 못하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칭찬 하나씩은 꼭 다 듣게 하고 가야지. 근데 그냥 칭찬이 아니라 착하다 이쁘다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했던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애가 막 이렇게 피아노를 치잖아요. 와, 피아노 치는 거 너무 이 다음에 우리 창의반에서 한번 연주해도 재밌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달 지나니까 피아노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처음에 막 띵땅 띵땅 이랬던 친구가 막 갑자기 화려해지기 시작해요. 애가 미술 시간인데 미술 막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서 물어봤어요. 아 이거 뭐 표현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는 우주선이고요. 얘는 창문이에요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창문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 창문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니? 한 게 아니라 아 창문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구나 재밌다 이랬어요. 그 뒷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선생님 얘는 우주선 2호인데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봐주면 이 친구들이 그걸 금방금방 잘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인이 돼서 성인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지금 이렇게 계셔서 제가 그러고 있지만 제 과거 영상들 보면 제가 하이파이브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느 날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이파이브는 왜 하는 거냐고. 한번 해보실래요? 저 대신 옆에 짝꿍한테 한번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그 실험을 했는데 A라고 하는 그룹 친구들한테 뭔가를 하고서 막 칭찬해 줬을 때랑 두 번째 그 친구가 뭔가 다 완성시켰을 때 이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그 학습 능력이 더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내가 당신을 수용하고 있어요 요건 거예요. 앞으로 친구들한테 해주실 거죠?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인은 더 좋아해요. 자 어쨌든 아이들 스스로 얘기하게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중국에서요 여러분 그 공산당이잖아요. 근데 미군 포로들한테 공산당이 좋은 제도인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세뇌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공산당 진짜 좋습니다 해서 매일 여기서 가르쳐 줬을까요? 그럼 그걸 듣는 분들이 여러분 그 세뇌가 될까요? 아니면 방어벽이 계속 올라올까요? 방어벽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한테 각자 종이를 나눠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왜 미군 포로들한테 왜 공산당이 괜찮은 제도인지에 대해서 거기다 매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제출하라고 했어요. 자, 놀랍죠? 이러고 나서 나중에 풀려날 때쯤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보면 공산당도 꽤 괜찮은 제도인 것 같다. 여러분 놀랍죠? 왜요? 내가 나를 그거 하기 위해서 막 이유들을 찾아냈던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중에 자녀분이 있으신 분도 있을 테니까 제가 볼 땐 다 20대로 보이는데 맞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집에 갔는데 숙제를 안 해놨어.
그러면 엄마가 숙제하라고 했지? 엄마 하루 종일 얼마나 바빴는 줄 알아? 자, 이러면 애는 제 얘기를 들을까요? 안전지대, 위험지대? 그래서 점점 내가 하는 말이 다 어디로 가죠? 옆으로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주아다. 주아야, 엄마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여러분 어때요? 더 무섭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앞에서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대답하느라 바쁜 거예요. 똑같아요. 남편분이 오늘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여보, 지금 몇 시야? 보다 뭐가 좋다고요? 여보, 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하게 하라?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하라. 그래서 이거 아이들한테도 스스로 하고 싶게끔 먼저 말하고, 이거 예를 들면 성경 공부할 거예요. 얘들아,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애들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는 왜 예쁜 말을 주고받아야 될까? 혹시 뭐 누군가 했던 말에 좀 상처받은 적 있었어? 이거를 애기들끼리 얘기를 주고받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 담긴 말이 정말 중요한데, 마음 담긴 말의 특징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저는 비즈니스 쪽이니까 피부샵을 그거 하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화 아무나 못 받게 해라 이랬어요. 여러분, 전화 아무나 먼저 받으면 안 된다. 왜요? 만약에 전화했는데 거기 피부샵이죠? 네. 혹시 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예약이 될까요? 오늘은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다음부터 이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이거 2번, 3번 반복되면 안 가죠. 근데 이때 만약에 네, 맞는데요. 자, 여기 서비스 잘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거기랑 좀 따뜻하게 받아주는 데랑, 그러면 서비스 여기 잘해줄 것 같아요? 안 잘해줄 것 같아요? 안 잘해줄 것 같아요? 네, 맞는데요? 예, 네일 아트 샵입니다. 자, 그럼 여기 가격은 잘 받을 것 같아요? 비싸게 받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절대로 이성적이지 않더라고요. 뭔가 말이 따뜻하면 이 사람이 뭔가 서비스도 잘해주고 가격도 잘해줄 것 같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말이 따뜻해지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말에도 온도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한 적,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저 좀 도와줄래요? 저 좀 도와줄래요? 이거랑 저 좀 도와줄래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도와줄래요인데 끝 처리가 위로 찌르는 거랑 끝이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오는 거랑 여러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첫 번째 한번 기억해 주시겠어요? 따라해 주시겠어요? 끝 처리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한테 뭔가 차갑게 느껴지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말의 끝이 짧게 딱딱 끊겨요. 예를 들면 그거요? 그거 나 했는데? 그럴 때 제가 처방전은 뭐냐면 물결철화예요. 물결철화. 뭐냐면 그러셨군요. 저 그거 했는데. 자,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자, 물결 치면서 한번 옆에 짝꿍한테 얘기했어요. 물결 치래요. 끝에 요것만 해줘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더라. 자, 그래서 그리고 2번째는 여러분 요거예요. 뭐냐면 말만 느려져도요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 말만 느려져도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 여러분 따뜻해 보여요? 아니죠. 누가 따뜻해 보였어요? 말이 느린 쪽. 말만 느려져도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 말만 느려져도 굉장히 따뜻해 보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랑,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인데 혹시 저 요거 잠깐 쓸게요.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굴이 작으니까 좀 작은 종이를 준비해 봤어요.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누가 더 여러분을 친절하게 맞이했는지 봐주세요. 첫 번째.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맡게 된 김주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거랑 두 번째.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주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누가 더 친절하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뚫려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딱 하나 신경 쓴 게 뭐냐면 입꼬리였어요. 입꼬리. 미소 먹은 목소리 내자마자 이거 입꼬리 하나 신경 썼더니 어떻게 되게요? 목소리가 굉장히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전달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걸 제가 하나 좀 말씀드려 보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사랑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가는 곳곳마다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의 팬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바로 백트래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뭐 타고 오셨어요? 했을 때 저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오셨군요. 자, 요거랑 저 오늘 지하철 타고 왔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했던 말만 고스란히 돌려주기만 해도 굉장히 따뜻해 보여요. 그럼 뭔가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자, 그리고 요거가 조금 더 되면 뭐 계속해서 똑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앵무새인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미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너무 덥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오늘 뭔가 좀 시원한 거 먹고 싶다. 뭐예요? 같이 의미를 같이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도 백트래킹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러링은 뭐냐면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거 하잖아요. 뭐 있을까요? 좀 장난스러운 거. 어떤 행동? 막 이런 거 했대요. 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인사할 때 안녕 왔어? 이게 아니라 왔어? 여러분 이게 호감도를 훨씬 더 높여요. 옆에 짝꿍한테 한번 가볼까요? 왔어요? 자, 행동만 따라해줘도 굉장히 따뜻하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자, 자, 박수 3번 시작. 그리고 제가 아마 사실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좀 가볍게 이 이야기를 좀 아마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이고 누군가랑 금방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민족인 줄 아세요? 죄다 우리를 붙여요. 뭐 있죠? 우리 동네, 우리 교회, 뭐 있죠? 우리 집. 우리를 그렇게 다 써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 되게 웃긴 말이 돼요. Our wife. 뭐예요, 여러분? 공유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좋아하는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 말을 붙이면 되게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전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기로 했는데 딸도 있대요. 6살 된 6학년 된 딸이 있대요. 그래서 같이 온다고 했을 때 딸도 왔어, 딸도 같이 오나요? 이거랑 우리 따님도 같이 왔네요.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찬가지. 하다못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 그거 코칭하다가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지금 몇 킬로 빼고 싶은 게 목표세요, 회원님? 이랬어요. 자, 이 사람한테 여러분의 살을 맡기고 싶어요? 아니면 두 번째 분은 그러면 우리 앞으로 빼고 싶은 체중이 한 얼마나 되죠? 그럼 우리 7kg가 우리의 목표군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중에 누구한테 우리의 살을 맡기고 싶어요? 두 번째. 이유가 뭐죠?
예. 같이 빼줄 것 같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사람을 금방 가깝게 만듭니다. 아, 그럼 우리 앞으로 요거 가지고 기도해 봐야겠네요. 이건 거예요. 사람을 하나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까까지는 뭔가 비즈니스랑 관련된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말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번 아까 우리 권혁규 담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1기 때는 제가 거기서 사회를 계속 봤거든요. 본죽 최보기 회장님이 연사님으로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10,000원짜리 팔아서 2천억 매출 쉬울까 어려울까? 이게 본죽이더라고요. 연매출이 2천억이래요. 놀랍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요. 마케팅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데 어느 날 마케팅 책 보다가 이렇게 책을 덮었대요.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알려주신 게 마케팅의 본질은 요거 하나 알면 끝이다. 난 이거 모르고 했는데 요거 하나 했더니 다 되더라. 자, 그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글자예요. 사로 시작해서 랑으로 끝나는 거 뭐죠?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처음에 이제 양을 푸짐하게 줬대요. 맛도 있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거. 몰랐는데 그게 마케팅 1.0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애기들이 가져가서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나눠서 드릴까요? 소분해 드릴까요? 소금 뿌려 드릴까요? 빼 드릴까요? 이런 걸 묻기 시작했대요. 몰랐는데 그게 마케팅 2.0 서비스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분 저도 좋아졌어요. 과거에 되게 많이 힘드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좋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힘내요. 저 IMF 때 이렇게 극복했었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몰랐는데 마케팅 3.0 스토리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누가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죠? 예, 치킨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얘기한 걸로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공모전 받은 거였대요. 몰랐는데 마케팅 4.0 참여의 시대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요거 하나 알면 끝이다. 마케팅 앞으로 계속 몇 점 0 오겠지만 결국은 요거 실천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더라. 그게 뭐라고요? 사랑. 저는 그것이 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말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말 공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말로 흔적을 남기고 있대요. 그게 정말 누군가를 다시 또 살게 하는 어떤 말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유럽에 어떤 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 앞에 정말 오래된 곳이라서 시멘트가 되게 단단하대요. 근데 거기에 작은 새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단한 시멘트에 어떻게 발자국이 찍히죠? 그게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시멘트 막 부었을 때 그때 누구가 와서 살포시 앉았다가 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됐죠?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가장 우리가 상처받기 쉬운 때가 어린 나이더라고요. 아직 내가 뭔가 자아가 정확하게 형성되지 않았을 때 똑같은 말을 성인이 돼서 들었을 때랑 시멘트 굳어졌을 때랑 아직 그거가 굳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발의 흔적을 남기고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이시더라고요. 그 정말 제가 여기 여러분 제 앞에서 이거 보잖아요. 얼굴이 밝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난 애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나면. 진짜 오면 다들 사랑이 넘치는 게 느껴져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우리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면, 제가 자영업자분들이나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기업 CEO 분들이나 1대1로 제가 코칭을 하는 기회들을 정말 많이 갖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제가 재밌는 거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을 준비 되셨어요? 제가 막 만나다 보면 많은 일이 있어요. 성당을 다니는 분인데 자기 굿하려고 했대요. 일이 안 풀려서. 그래서 굿할 돈으로 제 컨설팅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겨요, 안 웃겨요? 진짜 웃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러 가서, 원래 우리 3번 만나는데 3번 안 만나고 원래 2번 만났는데 한 번 더 만나자 나랑. 그래서 오늘 만난 건 안 만난 걸로 하고 우리 오늘 대화 나눠서 3시간을 제가 대화를 하고 왔어요. 평택 가서. 여러분 그날 저는 그만 수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올 때 너무 기쁘면서 나왔어요. 왠 줄 아세요? 이분이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가서 죽으라고. 하도 나가서 죽으라는 말을 많이 해서 어느 날 성인이 돼서 엄마한테 칼을 갖다 드렸대요. 엄마, 그러지 말고 그냥 나 죽여. 말만 하지 말고. 근데 너무 힘들 때 결국 못 버티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더니 동네 창피하다고 농약을 갖다 주면서 이거 먹고 죽으라 그랬대요. 여러분, 이분이 과연 그러면 결국 우리의 자존감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서 비롯된대요. 그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님들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뭐로부터 시작이라고요? 내 마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때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제 직업이 정말 좋은 직업이라 생각해요. 돈 받으면서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정말 좋은 직업이죠? 그래서 뭐 해드리냐면 그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같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릴 때 얼마 전에 만난 분은 50대인데요. 50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사람들의 말에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좀 예민할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이 아니라 말부터인 것 같다. 우리 오늘 안 만난 걸로 하자.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과거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했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바람을 펴서 집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이따 뒤에서 나올 거지만 여기까지는 저랑 얘기가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반쪽이 생겨서 집을 나가셨어요.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찾습니다. 근데 반쪽이 생기셔서 나가셨는데 재밌는 건 저랑 좀 달랐던 건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재혼한다고 해서 가버리신 거예요. 자녀들 다 놔둬버리고. 근데 이분이 그때 20살 때였는데 동생이 13살이었대요. 근데 도피 결혼했대요. 집에 있기 싫어서 도피 결혼했대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항상 미안한 거예요. 제가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그때 혹시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 뭐냐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고, 동생분은요? 이랬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어머니한테 전화하자 이랬어요. 말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보자 그랬어요. 엄마, 저 그때 너무 속상했어요. 서운했어요. 근데 어머니, 지금이라도 저희 옆에 돌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하기로 하고 전화를 끌었는데 이분이 엄청 울어요. 동생한테도 전화해서 말했어요. 미안해. 그때 언니가 옆에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 이분이 갈 때 너무 가벼워서 가는 거예요. 3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대요. 50살이셨거든요. 제가 뭘 느끼냐면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 못해서 그렇지 제가 기업 CEO 분들도 만나요. 그분들은 안 그럴까요? 어릴 때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돼가지고 엄청 그거 했던 분도 계시고요.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렇다면 우리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다. 저도 하나 고백을 좀 하자면, 아까 살짝 얘기했죠. 저희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가 출가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언제셨어요? 어떤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본다면. 저도 있었어요. 저는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하필 집 나가던 날 저랑 마주칠 게 뭐예요? 아버지 가방 싸들고 이렇게 가는데 나랑 마주쳐 버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저희랑 같이 살아주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한번 안아주면서 미안한데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게 됐지만 우리 아버지가 좋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많이 들더라고요. 왜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갔을까?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좋아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엄청 미워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저랑 똑같은 상황인데 아빠를 안 미워하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빠를 안 미워할 수 있죠? 저는 그분이 너무 부럽고 저도 그분의 생각을 닮아서 우리 아빠 용서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날 태어나게 한 엄마랑 아빠를 미워한다? 가까운 형제를 싫어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빠가 안 미우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우리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아빠가 왜 미워? 너 아빠한테 고마워해야지. 아빠 덕분에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옆에 있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네 아빠는 집을 하숙집으로 한다. 집에 와서 옷만 갈아입고 나간다.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의 생각은요, 엄마의 생각의 80%를 담는데요. 그럼 여기요, 이제 예비 어머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생각이 내 딸과 내 자녀한테 그대로 갈 수 있겠구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책 보셨죠? 훌륭해. 그게 어떤 책이죠? 엄마가 마약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 막 폭력이 있고 그런 집에 태어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봤더니 다 못 살더래요. 그래서 뭐야, 실험이 다 별거 없잖아 이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기를 뚜껑을 다시 열어보니까, 아니 3분의 1은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약하고 폭력 있고 막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도.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지 해서 봤더니 그 아이에게 딱 한 명이어도 좋은데 가장 옆에서 따뜻한 말 해주고 일으켜주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삼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인천 계산 제일교회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분이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을 일으켜주고, 왜냐하면 여기 오는 친구들의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대신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집 고른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대신 저희 아버지가 저희 버리고 갔습니다. 대신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 크신 저희 아버지가 돼주세요. 저의 백이 돼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그때부터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성인이 되면 이런 게 좋대요. 내가 예전에 되게 힘들었던 것도 재조명할 수 있는 나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집 나가니까 뭐가 좋아요? 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집 나가니까 뭐가 좋지? 뭐가 좋죠? 잔소리 할 뿐이 없다.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집에 인당 평당 쓸 수 있는 넓이가 달라진대요. 그러면서 제가 또 좋아졌던 게 뭔가 봤더니 제 생활력이 강해졌더라고요. 왜냐면요, 저희 어머니가 한 2년 정도 들어 누워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사춘기 때 어머니가 2년 동안 들어 누워요. 그럼 돈 누가 버려야 돼요? 저였어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합니다. 근데 제 꿈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웃게 하는 거. 갑자기 왜 뭉클하죠? 그게 꿈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엄마 다시 웃게 하고 싶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알바하더라도 그냥 하게 될까요? 열심히 하게 될까요? 알바하더라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인 이모한테도 뭔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죠. 그러면 제 나이가 나와버리니까 근데 그때 제가 주인 이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러면 또 얘기해야겠네. 제가 사실 신분 세탁했거든요. 제 원래 이름이 은지였어요. 지금은 주님 아래하 주하. 근데 그때 당시에 은지였는데 이모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은지야, 너는 치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손님 관리만 하고 주문만 받아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오늘 PPT에 준비해 오진 않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여러분 이거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보이시죠? 제가 이제 여기다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에 여러분 당시에 회가 어땠냐면 벌써 20년 더 전의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6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다음 장에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 16만 원인 거예요. 회가 1kg에. 20년 전이면 비싸요, 싸요? 자, 그래서 대신 여기 오면 음식을 많이 줘요. 다른 음식들. 애기들 못 먹는다고 돈가스도 주고 막 이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와서 뭐만 먹는 줄 알아요? 제일 싼 것만 먹더라고요. 6만 원 아니면 7만 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스키다시 먹으러 왔어요.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모가 이렇게 해서 남나? 이렇게 퍼주고 남나? 근데 실제로 진짜 제일 맛있는 애가 저 제일 비싼 애였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옷도 좀 비싼 게 재질이 더 좋은 것처럼 제일 맛있는 애가 좀 비쌌어요. 그 내가 못해도 중간 정도는 팔고 싶거나 아니면 비싼 그 개똥을 먹게 하고 싶더라고요. 자, 이때 어떻게 하면 개똥을 잘 팔 수 있을까요? 제가 1분 드려볼게요. 짝꿍한테 개똥 팔아보세요.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개똥이 잘 팔릴까요? 6만 원, 6만 원, 7만 원 먹고 있는데 10만 원 혹은 16만 원짜리 팔고 싶은 거예요. 오, 나왔어.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 5 나왔어요. 5. 뭐가 나왔나요? 어떠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혹시? 저한테 그러면 한번 두구두구 주세요. 전 뭐랄게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인님한테 가요. 이모 메뉴판 좀 바꿔주세요. 그냥 어떻게? 이모 비싼 거부터 나열해 주세요. 이유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점점 비싸지니까 다시 올라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자, 16만 원, 16만 원, 13만 원, 10만 원, 9만 원, 8만 원, 7만 원, 6만 원, 6만 원 이러니까 이번에 6만 원짜리 어때 보여요? 얘 먹고 싶어요? 심지어 이름이 잡어예요. 아무거나 막 잡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만 바뀌어도 바뀌더라. 그리고 그때 내가 제일 비싼 걸 권해봤더니 왜 이렇게 비싼 거 권하세요? 하면서 가버리는 손님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전술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래요. 복음 너무너무 좋은데 이걸 얘기할 때도 전략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불교 만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뭔가 종교 있는 분들 참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 어딘가에 대해서 바르게 살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뭔가 종교 있는 분들 참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우리 크리스찬 이야기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반박심이 안 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때도 말이 되게 중요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맛있는 거 찾으세요? 비싼 거, 보편적인 거 찾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 뭐라 그럴까? 맛있는 건 이것처럼 기가 막힌 애가 없어 해서 똑같이 16만 원짜리 권해도 제가 비싼 거 권했다고 느껴요? 아니면 맛있어서 권했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개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모가 저한테 이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방학에는 풀로 오니까 야, 은지 온데 냄저 수족관에 개똥 하영받아 놓으라. 오, 알아들으시네요. 자, 제주도 분은 아니시죠? 수족관에 개똥 많이 받아 놓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서 버릴 게 없더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루리노라. 너무 좋아하는 제 말씀이에요. 버릴 게 아무것도 없게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차 속에서 혼자 울고 가던 그 순간조차도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지만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남몰래 울고 있을 수도 있대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요.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사춘기라서 표현을 못하지만 어두워 보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만나시다 보면. 자, 그런데 이거 같이 한번은, 이거 안 보이시죠? 뒤에서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이고, 그 다음 뭐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 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옆에 짝꿍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기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일단 얘기하고 싶은 게, 하고 싶은 말은 사실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일단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랑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와, 박수도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 과정 잠깐만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버지는 저를 피하셨어요. 사실 전화하면 이래요. 무사 사투리예요. 왜? 이 뜻이에요. 무사 끊으라 이래요. 또 전화했어요. 아빠 바빠가지고 끊으라. 또 끊어요. 전화 안 와요. 자, 여러분, 심지어 전화번호가 바뀐 적도 있고요. 제일 그거 했던 날이 선물 보냈는데 반송돼서 돌아와 봤어요. 여러분, 그쯤 되니까 참 어떻게 아버지는 이러나. 제가 문자도 한번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다 태어나 보니까 집이 잘 살고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부럽고, 아니라고 하면 너무 반가운 게, 저희 아버지도 초등학교 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집 나와가지고 한글을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모든 게 또 그랬어요. 아빠가 사실은 하고 싶은데 못한 걸 수도 있겠구나.
그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부모님 공경하라 하셨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 아빠가 제 연락을 안 받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빠 보는 눈으로 제가 똑같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저희 엄마 무릎에 누워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너네 아빠의 아빠도 사실은 배다른 형제였어. 그래가지고 그 새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막 되게 힘들게 하셨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가서 중학교 때 살만한 곳이 있겠어요? 숙식 때는 그냥 공장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공장장님이 술만 먹으면 그렇게 때렸대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딱 떠오르면서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누군가 조금만 잘해주면 이게 엄마의 사랑인가? 이게 엄마의 사랑인가? 해서 평생 엄마의 사랑을 찾아 나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리 아빠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어떻다고요? 사실은 아빠도 평생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여성분들을 쫓아다니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어서 이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저 우리 아빠한테 다가갈게요. 근데 저도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신갑주 좀 입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 지혜 좀 주세요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이 바뀌더라고요. 금방 끊잖아요. 그 안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나 옛날에 아빠 미웠을 때 있었거든요. 그 아까 얘기했던 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 지금 아빠 하나도 안 미워요. 아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끊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전화했어요. 아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릴 때 힘들게 지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계신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또 끊었어요. 어느 날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조금씩 목소리의 온도가 변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화했는데 아빠 나 오늘 잠깐 외국 잠깐 나가는데요. 나 지금 비행기인데 아빠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건 그때부터는 우리 아빠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전화 끊고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해서 울었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도 변하기 시작한 게 겨울이 되면 저한테 밀감을 보내오고요. 봄이 되면 여러분 제주도 고사리 귀한 거 아시죠? 그거 따가지고 허리도 아픈데 그거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번에는 제가 생일이라고 저희 어머니한테서 뭐가 오고 아버지도 갑자기 뭐 보내주시고 이러니까 우와, 우리 아버지 옆엔 지금 짝꿍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와, 하나님 저 부모님을 3분이나 주셨네요. 하나님까지 하면 4명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이후로 제가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들하고 화목시키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링커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밑에 거 한 번만 읽어봐 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그 이후로 제가 제 아팠던 이야기가 사실 너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라고 하면 밤새 문 잠가 드릴까요? 근데 이게요,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전도가 잘 돼요. 왠지 아세요? 일단 제 마음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물론 막 너무 안 좋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그럴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나도 그럴 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되게 좋아졌어요 하면 그분들하고 되게 결이 잘 맞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분들 치유해주고 기도해 주실 거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오거든요. 나 우리 남편 때문에 힘들어 이러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우리도 다 힘들어. 혹이 하나 붙어서 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때 그럼 뭘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겠느냐? 첫 번째는 이건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써놨죠? 예를 들면 누군가 내가 했던 말을 내게 똑같이 한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조금 나쁘게 얘기했어요. 물론 제 얘기를 하나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책을 냈을 때, 끌리는 사람 매출이 다르다라고 하는 책을 냈을 때 누군가가 거기다가 악플을 하나 달았대요. 그걸 우리 수강생분이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그 방에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야, 김주아 보호하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수업 끝나고 봐봤더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 밑에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제가 오자마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저 진짜 아끼신다면 이미 제가 마음으로 받았으니까 그것들 다 지워주세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기 총 쏘면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서 이번엔 뭐 들고 뛰어올까요, 여러분? 바주카포 들고 뛰어올 거고, 그럼 여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꽃을 주면 저쪽도 나한테 뭘 주더라? 꽃을 주더라. 처음에 안 줄지라도 나중에 받으면 받을수록 주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보다 좀 그거가 돼서, 제 마음 느껴지시죠?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는 제 마음 느껴지시나요? 전 금요 철야 예배에 가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어요. 자, 뇌에도 길이 있대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뇌에도 길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쁨을 잘 느끼면 느낄수록 기쁨을 더 잘 느끼는 사람이 된대요. 이거 전에 제가 얘기 하나 했어야 되는 거는, 사람이 우울감을 2주만 느끼면 우울증이 된대요. 이것처럼 우리가 뇌에다 길이 있는데 긍정을 선택하는 것도 기술이더라. 마지막 제가 영상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이거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자식을 낳는 방법엔 3가지가 있는데요. 배가 아파 낳는 자연분만, 그리고 제왕절개, 그리고 가슴이 아파 낳는 입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제가 살던 아기집에 엄마가 자원봉사를 오셨는데 저를 본 순간 가슴이 아파서 저를 낳으셨어요. 엄마가 저를 딱 열어보셨을 때 저의 큰 눈이 먼저 눈에 들어왔대요. 저희 장애보다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입양이 되었고요. 엄마에게 입양이 돼서 의사 선생님한테 데리고 왔더니 의사 선생님이 포대기를 딱 열고 하시는 말이, 얘 못 걸어요. 병원에서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엄마가 그때 오기가 생기셨어요. 내가 반드시 얘를 꼭 걸리라. 얘가 커서 엄마 문 열어주세요 방문 쾅쾅 차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재활운동을 했어요.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 어? 사람. 세진이 사람 돼서 뭐 하고 싶어요? 다리.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치, 다 고칠 거예요. 세진이 일어나. 일어나. 괜찮아.
어서 일어나. 그렇지. 어렸을 때 매트를 쫙 깔고 매일 넘어진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면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 넘어지고 그렇게 계속 넘어뜨리셨어요. 그렇게 계속 넘어지고 나니까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잘 넘어지는 방법을. 그래서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너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네가 나중에 걷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네가 인생에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물론 엄문길 대장님이 계시지만 3,870m 로키 산맥을 오르고 10km 마라톤을 완주하였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감동적이게 보셨어요? 저는 저기서 마지막 이 말을 이렇게 엔딩 맺고 싶습니다. 신은 도처에 가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들을 세상에 두었다. 신은 하나님은 도처에 가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인천 계산 제일교회 선생님들을 두셨다. 여러분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믿습니다. 또 얘기하다 보니 오늘 너무나 즐거웠고요. 여러분 앞으로 있는 곳에서 더욱더 즐거움 속에 기쁨 속에 하셨으면 바라면서 이만 주알과 김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